예, 이번 총선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희 통합진보당은 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서민들이 숨 좀 쉴 수 있을 정도라도 우리 살림살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회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 이것이 이번 총선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도 참 힘들고요. 농어민들도 정말 힘듭니다. 기름값 오르고 뭐 아주 난리죠. 영세 상인들도 다 숨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요. 다른 쟁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딴 것보다 19대 국회에서 이 서민들이 갑자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숨이라도 좀 쉬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번 국회의 과제이고, 저희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야권연대가 과반수를 점하고 그 가운데에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들어간다면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홍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일부 온도 차이가 있고 하지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통합진보당이 지켜야 될 가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켜야 될 국민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정확하게 네, 이 대표님께 또 같이 한번 여쭤볼까요? 네. 같은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원래는 저한테 하신 질문인데 아마 요즘 이제 새누리당이나 선지당 전략이 이제 왜 나쁜 애들하고 자꾸 노냐. 민주당, 너거는 착한 당인데 왜 통합진보당처럼 못된 애들하고 같이 노냐. 빨간물 든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답을 드리면 저희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확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홍 대변인님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제1조를 무너뜨린 세력이 어딥니까? 옛날에 박정희 씨가 쿠데타에서 무너뜨렸고요. 전두환 씨가 또 쿠데타에서 무너뜨렸고요. 그 후신들이 지금 두 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저희 통합진보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확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정당이고, 귀당들이 여러 차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경력이 있는 정당이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은 자칭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 같은 그런 정당이다. 이 정당은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딱 못 박혀 있는 가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토론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당이 대한민국을 부정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식이면 자유선진당이 집권하면 박정희 전두환처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요. 우리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이번 총선 관련 토론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 국가보안법 7조를 폐기하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북한의 김일성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해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참 자유선진당은 세상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원래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까지도 말할 수 있을 때, 그런 견해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 때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저희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다수도요,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3분의 2가 안 돼서 그렇지 이 국가보안법이 위헌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완전한 위헌 결정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다시 진보 쪽으로 정권이 바뀌고 헌법재판관들이 더욱더 합리적인 분들로 바뀌게 되면 어느 시점에선가 국회가 결정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먼저 위헌 결정을 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적어도 우리 유시민 대표는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한 의미에서의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 이런 의미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데하고는 다르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돼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 대치하고 있고 세계의 2대 화약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을 찬양해도 좋다는 것을 보장하게 될 경우에 우리 자유민주적인 존립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잠깐만 짧게만. 제가 짧게만. 이 문제를 길게 토론하는 건 오늘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만 말씀드리죠. 광화문 내거리에 김정은 뭡니까? 지도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정은 만세를 누가 부른다고 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지. 진지하게 거기 선동에 놀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을 믿으십시오. 국민 위에 군림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가치관을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한 양식과 상식, 판단력 이걸 신뢰하고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그 속에서 국민들은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 작년에 왕재산 간첩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 여러분 중단되어야 하고 예.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것이 양당의 합의사항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대규모로 새로 만드는 것이 군사전략상 타당한지에 대해서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 김부겸 후보님, 후보라고 의원님 말씀이 옳다면 민주당은 일단 제주도 어디인가에 해군기지를 하는 것은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요. 예, 오늘 확인하니. 아니, 근데 그게 한명숙 대표께서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도 완벽하지 않다. 뭐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한미 FTA라든가 혹은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 기지를 만드는 문제 같은 것은 일국의 지도자로서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고 둘 다 하나는 경제, 하나는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계신 분이 만약에 지금 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수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잘못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여정부 자체를 지금 문제를 제기하죠.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먼저 발언권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밤새 토론해도 공감은 못 이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토론하는 이유는 제 솔직히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이거 보시고 이제 어차피 합의는 안 되니까 각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우리들의 차이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굳이 항복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하다 보면 이 본의와 다르게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지금 이혜원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경제 어렵고 양극화 심화되고 국민들 살기 힘든 게 새누리당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뭐 경제민주화 조항도 넣고 뭐 복지 반대하는 강령도 철폐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박근혜 대표 비대위원장 공약이 뭡니까? 줄푸세 아닙니까? 그거하고 지금 정책이 어떻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왜 입장 바꿨냐고 자꾸 5년 전 발언하고 비교해서 어긋나지 몰아붙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머릿속에서는 안 어긋나게 조합하셨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 이게 박근혜 씨 공약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공약은 그거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똑같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반대예요. 이것도 이제 합의가 안 될 겁니다. 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왜 박근혜 씨가 입장 바꿨냐 이렇게 지지고 볶지 말고요. 지금 새누리당이 또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때 하려고 하는 정책이 뭔지. 그럼 이번에는 과연 이명박 정권 하에 4년과 달리 박근혜 씨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이름 바꾼 당이 이제 다수가 되면 그럼 이제 서민들 좀 숨 쉴만해지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뭐 야당도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죠. 야당도 물론 심판받아야죠.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몫의 평가를 국민에게 받을 테니까요. 또 집권 세력은 집권 세력대로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너무 여기서 자꾸 몇 년 전 발언과 지금의 발언을 비교해서 다투는 거는 제가 볼 땐 국민들이 들으시면 짜증낼 것 같아요. 정치인들 나와서 선대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사당에서 토론하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이 대변인 성명으로 싸우던 걸 여기 반복하면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너무 준비하면 되죠.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 가장 유감인 것은 평상시에는 노무현이 하는 것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굳이 또 FTA하고 강정마을 문제는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하시고 그 결정을 중요시하시는지 막 그 점에 대해서는 진작 그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당내에는 분명히 강건
강경파 온건파가 있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저희들이 야권 연대에서 합의한 문건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한미 FTA는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 내에서 지금 현재 당시에 통상 관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핵도 못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지금 모당에 아마 무슨 서울 강남 지역에 후보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나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무당. 예. 이 정권에 들어와서 당신이 정 양심에 걸리면 안 했어야죠. 대통령께서 미국 가면 대통령하고 한 번은 저녁 잡수고 한 번은 점심 잡순 걸로 아는데 그러면서도 그 중요한 유보조항.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통산 전문가들이 얼마나 치졸하고 치열하게 들어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유보조항을 남겨두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풀어주니까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다 해서 촛불이 일어나고 했던 거 아닙니까? 특별히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어 가는데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ISD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혹시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거를 혹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다른 FTA를 추진한 나라에서 이렇게 악용한 사례가 없는가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더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참 어렵지만 저희 지지층의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꾸 말을 바꿨다고 이야기하시면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눈앞에 드러나는데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러면 과거 체면 때문에 침묵을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주권국가로서 올바른 자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요. 앞으로 통상 관료들의 입을 통한 이야기 앞으로 못 믿겠어요. 국회에서 이거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잠깐만. 그 개성공단의 그 경우를 구실로 해서 한미 FTA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재검토라고 하지 마세요. 재협상하자고 요구해야 된다는데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재협상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FTA 폐기를 주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럼 분명히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폐기는 그 통합진보당이 개성공단 문제는 발을권 얻어서 말씀하시죠. 개성공단 문제는 그게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나오는 제품을 국제시장에 내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공정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는 점이 지적이 돼서 그것이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의 근본 문제는 한미 FTA가 한미 양국 간에 경제적인 동맹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무역 국가의 경우에 커다란 미국 시장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오랫동안 그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비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행해야 될 단계입니다. 지금 이런 한두 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들어서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니, 왜요? 실제적으로 볼 때 실제 그 말은 그런데 그 말이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지금 말씀이세요? 미국과 재협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협상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뭐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ISD 이런 문제 그것도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재협상하자 그런 것은 홍 대변인 차라리 하지 말자는 얘기를 솔직하게 오늘 말씀하세요. 토론이 한미 FTA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미국하고의 약속